오늘은 한옥집 짓기 2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9년도 7월 17일 사진부터 볼게요. 이거는 내부랑 외부 작업하기 위해서 새로 친 황토 구입한 재료고요. 전기공사하는 장면입니다. 벽돌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방과 방 사이는 다 벽돌로 조적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 미장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세움 원겨수보드 그 사이사이도 벽돌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고 있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눈에 띕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집 주변에 모기가 초반에 좀 많이 있었어요. 한두 분이 도저히 모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모기향을 사다가 지금 피우는 모습이고, 동서남북 이렇게 다 모기향을 피웠었어요. 외벽 미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도성기업에서 구입한 겔라이트예요. 겔라이트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99%가 게르마늄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 작업할 때 게르마늄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보통 20kg 포대로도 파는데 저희가 쓸 양이 많다 보니까 1톤으로 톤백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톤을 구입했고,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주변 분들 주면서 처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조져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황토에 물을 부어서 외벽 미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벽도 황토로 미장을 하고요. 여기는 손님방으로 들어가는 문,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몇 번 교체했던 기억이 나요. 외벽 미장까지 다 이렇게 마감 처리된 모습이고요. 절반 이상 완성이 됐죠.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게 벽체를 이렇게 황토색으로 둘지 아니면 석회로 마감을 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황토로 마감된 것도 나름 멋스러워서 투표까지 했었는데 석회 미장한 하얀색이 더 깔끔하고 멋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석회 미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설치 아시 갖다 놓고 지금 조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다 벽돌 채웁니다. 지금 집을 다시 짓는다 그랬으면 이 벽돌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완겨수 보드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 벽체 자체가 얇네요. 거실이랑 손님방이랑 그 사이가. 이거는 이제 겔라이트예요. 그 게르마늄 성분 넣어서 황토랑 같이 조적해서 바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석회 그냥 바르면 색깔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완전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색상이 나올까 싶어 약간만 발라서 테스트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량으로 해서 집에 있는 A4 용지 크기에다가 먼저 미장을 해보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갈라지는지 보고 실제로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 내벽 미장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장할 때는 이분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처음 공사를 하는 거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분이 일을 하다가 다른 분이랑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근데 다음에 하시던 분이 너무 잘하는 분이어서 비교가 정말 확연하게 되는 게, 이분은 벽이 수평이 되지 않게끔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티가 나거든요. 나중에 분이 그걸 보수하는 이라고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바깥에 나무 강목을 댔는데 이유가 완겨스 보드가 두껍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황토 다 발라가지고 마감을 치려고 했는데 나무가 한쪽에 막혀 있으면 한쪽으로는 뚫어져야 숨을 쉴 수 있다, 뭐 안 썩는다 이런 말들을 해서 결국엔 이 부분만 미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나무 있는 부분은 미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튀어나와서 사이즈 측정 잘못을 한 거, 여닫이문이 제대로 열고 닫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다시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는 적벽돌로 메꾸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걸 잘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자연 황토로 쓰니까 이렇게 갈라지죠.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이 부위만, 나무 부분은 마감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기 부분이고요.
7월 23일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구들 작업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너무 내용도 길어지고 복잡해질까봐 구들편은 이걸 마치고 나서 구들만 따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7월 30일 전주의 삼수도로 가서 뭐 엘보라든지 파이프, 배수로 연결하는 거 구입을 했고요. 화장실 용품도 필요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러 왔어요. 결국에는 가격이 인터넷이랑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중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식사를 해결을 했어요. 제가 진해동 한옥집 화장실 참고하려고 찍어놨던 사진이고요. 세탁기 위치랑 확인하고 외벽 보이고요. 거실은 등짐 이렇게 메고 흙을 퍼서 높이를 지금 채우는 중이에요.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짐을 메고 가서 흙을 붓습니다. 미장 끝나가는 모습이고 여기는 밖에서 아궁이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아랫목 이고 여기는 화장실로 가는 입구예요. 여기는 입을 넣을 수 있는 곳을 하나 하기로 했는데 이 공간도 텅 비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2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도가가 여기 있었는데 현재는 집 옆편으로 옮긴 상황이고요. 외벽은 황토 몰탈로 감을 짓고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완겨수수로 단열을 위해서 닦고 있는 모습이고요. 집 뒤편 마감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튀어나와 나무 쪽 미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나무 기둥이라든지 보 사이즈를 넉넉하게 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완겨수술 두꺼운 걸 앞면에도 썼어야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수도 위에 다시 흙을 부은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죠. 이거는 수도 연결해서 보온재까지 덮어놓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콩자갈 처음에 이게 너무 작은 게 와서 이거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콩자갈에 보일러의 열을 빠르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단열재도 깔고 하는데 뭐 자연 친환경 재료 하다 보니까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일절 쓰지 않아서 거실 바닥도 두께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보일러 틀어도 한 시간 지나야 따뜻해지기 때문에 너무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네요. 집 뒤편에 외벽 석회로 마감 다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분이 좀 남았죠. 이건 진짜 미장은 개개인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들 쓴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교체되신 분들이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레이저 띄워서 공작을 깔고 미장을 해야죠. 내벽입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이렇게 철 같은 거 나오는 거 한쪽에 이렇게 모아두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 부르면 빨리 와서 가져가 주세요. 너무 양이 많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얼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 실내 작업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몰탈로 마감한 자리고 여기는 아직 하기 전. 그리고 보일러 깔기 위해서 이것부터 깔고요. 확실히 몰탈 처리 안 하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죠. 안 갈라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바닥 미장하면서 실험했던 부분 아마 구들 다음 편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비율로 해야 갈라지지 않는지 이건 풀 좀 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이걸 쓰면 안 갈라질까 싶었는데 이거 역시 뭐 저착력은 있지만 갈라지더라고요. 촉풀이에요. 덴조라고 하죠.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 방하고 손님방 강목을 탄 모습이고요. 300 로바로 시공을 하는데 이것도 진짜 말이 많고 탈이 많았죠. 이거 전문가분들한테 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보일러랑 화장실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본인 말로는 뭐 맥가이버여서 사람 빼고는 뭐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닥 미장까지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왜 전문가를 써야 되는지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기는 뭐 마무리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완성됐다고 하는데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신경을 잘 안 쓰면서 그냥 막 방을 쓰는 타입인데 제가 지적할 정도면 뭐 저희 어머니나 일반인 다른 분들이 보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간 떠 있고 야구 안 맞고 이렇게 뭐 거의 진짜 좀 날린 작업 같아서 제가
그때 목소리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자신 없으시면 다른 분들한테 맡기시지 그랬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래도 못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맞지가 않죠. 마감 몰딩 부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색깔이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틈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뜯어내고 이분들이 다시 작업을 했어요. 저거 작업하는데 3일이 뜯는데 또 하루가 걸리고, 다시 작업하는데 또 3일이 걸리니까 뭐 2배가 넘게 인건비가 들어갔던 거죠. 레이저 띄어서 여기는 손님방도 덴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천장 위로 통하는 문을 만드는 거, 전주의 은양 종합 철물에서 구입을 했고요. 다시 뜯어내고 작업을 하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낫죠. 등을 사야 돼서 전주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한옥이랑 어울리는 등을 찾다가 이런 한식 등도 보게 되고요. 한옥마을 가서도 이런 등들을 보게 돼서 마음에 드는 등을 찾았어요. 제 방등은 이 제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손님방 설치를 했고요. 내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제가 산 곳은 일신한지. 이거는 화장실 내부를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일부러 내둔 거고요. 이거는 석회. 처음 바르면 색이 이렇게 나와요. 추가로 주문한 건데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색이랑 동일하게 떨어지는지. 보시면 약간 회색빛이 돌죠. 클레이맥스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보일러 선을 까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앞부분 편백 루바로 마감한 모습이고, 여기도 화장실로 가는 쪽에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만들어 둔 거고, 거실 등 빼놓은 전기선 2개가 있어요. 제 방 하기 전이에요. 이거는 외벽이 하방 아래쪽으로 배지를 넣은 모습입니다. 이분이 보일러 전문가인데 작업하는 모습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손님방 먼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원래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문을 달아달라고 했어요. 여기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못 쓰는 것보다 짐 하나라도 더 이불이라도 놓을 수 있으니까. 편백 루바가 떨어지면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러 현장에 갔었고요.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원으로 가서 구입하기도 하고 전주로도 갔었어요. 거실에 보일러 라인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마감이 안 된 부분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뜯어내는 작업을 다시 했고요. 자석을 이용해서 목 같은 거 청소를 했고, 문이 2개가 생겼죠. 볏짚 같은 건데 이거를 석회에 넣어야 결속력이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들어있었는데 추가로 구입했을 때 안 들어있길래 추가 주문을 했고요. 메탈로 돼 있는데도 이렇게 흑색이 조금씩 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침실에서 제가 지내던 곳 등을 어떤 식으로 달았나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내던 곳에 이렇게 벽등으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지 문을 대서. 이것도 디자인상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등이 하나 있고, 이제부터 거실 바닥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 있죠. 옷장, 이불장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8월 14일이어서 차가운 냉면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게르마늄이에요. 라이트 1차로 바닥 미장을 한 모습입니다. 내부도 이런 식으로 다 편백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손님방 쪽 조정하는 모습. 이것도 다 구들편으로 따로 몰았어요. 이 내용도. 아시면 다시 렌트해서 이제 굴뚝 쌓는 모습이고,
보니까 비 올 것 같네요. 시멘트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말이 나왔던 게 화장실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을 해서 이때도 고민을 했습니다.